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잡한 경제 흐름 속에서 돈이 되는 상권의 비밀을 읽어드리는 지니 경제TV의 지니입니다. 여러분은 젊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어디인가요? 역시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이끄는 메가 상권, 바로 홍대죠. 2026년 지금도 홍대는 멈추지 않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인디밴드와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면 지금은 거대 자본과 치밀한 브랜드 마케팅 전략이 가장 치열하게 격돌하는 경제적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핫플레이스 소개를 넘어 이 공간들이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상권의 변화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까지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자, 경제적 인사이트를 장착하고 떠나는 홍대 임장겸 투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로 발걸음을 옮길 곳은 홍대 상권의 영원한 앵커, 테넌트 KT&G 상상마당입니다. 건물 디자인부터 범상치 않죠? 상업 부동산 관점에서 볼 때 상상마당은 주변 상권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과거 주차장 길로 불리던 이면 도로에 이 거대한 복합문화 공간이 들어서면서 홍대 메인 상권의 유동인구가 이곳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분수 효과를 낳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공간이지만 이를 통해 얻는 무형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ESG 경영 측면의 효과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층 디자인 소품샵은 독립 디자이너들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트렌드를 양산하고, 위층의 시네마와 전시관은 목적성 방문객을 꾸준히 유입시킵니다. 즉, 문화를 후원한다는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상권 전체의 집객력을 높이는 상생 마케팅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홍대 상권의 폭발적인 확장을 상징하는 곳, 경의선 책거리와 숲길, 일명 연트럴파크입니다. 경제 채널인 만큼 이곳의 부동산 가치 변화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겠죠. 버려진 철길이 공원으로 재생되면서 과거 노후된 주거지였던 연남동 일대의 지가와 임대료는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이른바 그린 프리미엄이 상권에 미치는 파급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 사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업적인 관점에서 연트럴파크는 완벽한 체류형 상권입니다. 사람들은 공원에 머물며 시간을 소비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변 F&B 식음료 매장의 매출로 직결됩니다. 골목골목 숨어있는 주택 개조형 카페와 식당들은 획일화된 프랜차이즈에 지친 MZ세대 소비자들에게 나만의 아지트를 발견하는 듯한 희소성 마케팅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홍대만의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세 번째 목적지는 홍대 벽화거리, 일명 피카소 거리입니다. 경제의 관점에서 예술의 거리를 어떻게 보느냐고요? 이 벽화들은 사실상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최고의 바이럴 마케팅 도구입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등 비주얼 중심의 SNS 플랫폼이 지배하는 시대에 화려하고 독특한 그래피티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자발적인 인증샷을 유도합니다. 지자체나 상인회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홍보하지 않아도 전 세계로 홍대라는 브랜드가 퍼져나가는 것이죠. 또한 이면 도로의 다소 어둡고 외진 골목을 예술이라는 콘텐츠로 채움으로써 죽어있던 상권을 살려내고 상권의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도시 재생경제학의 훌륭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본의 흐름이 가장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홍대의 메인 심장부로 가봅시다. 네 번째는 바로 홍대 레드로드입니다. 예전에 걷고 싶은 거리가 마포구의 대대적인 도시 브랜딩 작업을 통해 강렬한 레드로드로 탈바꿈했죠. 이는 지자체가 주도한 아주 성공적인 컬러 마케팅입니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붉은색을 통일감 있게 적용하여 공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이죠. 이곳은 2026년 현재 가장 트렌디한 기업들의 팝업 스토어 성지이기도 합니다. 정규 매장을 내기엔 임대료 부담이 크고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기업들은 12주 정도 단기 팝업을 열어 시장의 반응을 빠르게 테스트합니다. 레드로드는 이처럼 기업들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마케팅 테스트베드이자 소비자들에게는 매일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쏟아지는 오프라인 플랫폼 그 자체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전통적인 유통업계의 공식을 완전히 깨부순 트렌드 세터들의 성지 AKPLAGA 홍대입니다. 과거 백화점이나 쇼핑몰의 1층 명당 자리는 의뢰, 명품이나 화장품 브랜드의 차지였죠. 하지만 이곳은 다릅니다. 철저하게 MZ세대와 서브컬처 팬덤, 이른바 오타쿠 경제 OTAKU 이카너미를 타겟팅한 버티컬 쇼핑몰입니다. 애니메이션 굿즈, 한정판 피규어, 그리고 마니아층이 두터운 스트릿 브랜드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 구매력을 갖춘 덕후들의 소비 성향은 일반 소비자보다 훨씬 지갑을 열기 쉽고 객단가가 높다는 경제적 사실을 정확히 간파한 전략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확실한 충성 고객층을 확보함으로써 온라인 쇼핑에 밀려 고전하는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 즉 취향의 큐레이션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프라인 공간 마케팅의 끝판왕, 젠틀몬스터 홍대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비싼 홍대 금싸라기 땅에 매장을 냈으면서 정작 물건을 전시하는 공간보다 난해하고 기괴하기까지 한 예술 오브제가 공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당 매출액을 극대화해야 하는 전통적인 리테일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구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젠틀몬스터의 압도적인 브랜드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이들은 안경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이고 힙한 브랜드 이미지를 팝니다. 소비자들이 이 압도적인 공간에 들어와 사진을 찍고 SNS에 자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들므로써 수백억 원의 광고비로도 얻을 수 없는 글로벌 마케팅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강력한 미디어가 되는 스페이셜 마케팅의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일곱 번째는 서비스업의 트렌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곳, 연남동 4233마음센터입니다. 과거 상권의 핵심이 물건을 소유하는 리테일 위주였다면 이제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는 체험형 경제 익스피리언스 이카너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심리 검사와 관계 상담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를 전시라는 형태의 유료 콘텐츠로 기획하여 성공적으로 수익화한 모델입니다. 현대인들의 관계에 대한 결핍과 자기 탐구에 대한 높은 수요를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죠. 물류비나 재고 부담이 없는 지식 경험 기반의 서비스 산업이 핵심 상권에 어떻게 안착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경제적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의 혁신적인 브랜드 익스텐션 사례인 굽네 플레이타운입니다. 치킨은 배달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홍대 한복판에 4층 규모의 대형 복합문화 공간을 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브랜드 회춘 브랜드 리주버네이션 전략입니다. 1020세대에게 단순히 닭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함께 놀고 문화를 향유하는 쿨한 브랜드로 각인시키기 위한 과감한 투자입니다. 갤러리와 공연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소비층인 Z세대와의 강력한 라포레포를 형성하는 거죠. 단기적인 매출 증대보다는 장기적인 브랜드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고도화된 마케팅 플레이입니다. 아홉 번째는 거대 통신사의 옴니채널 전략 기지 팩토리입니다. SK텔레콤이 운영하는 이 거대한 공간 역시 휴대폰을 팔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오프라인 핵심 상권의 플래그십을 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사의 생태계 안에 소비자를 락일라크 마이너스인 시키기 위해서죠. AI 로봇, 메타버스, 클라우드 게임 등 미래의 기술을 대중이 가장 쉽게 무료로 경험하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자사의 서비스를 일상에 스며들게 합니다. 홍대라는 젊은 타겟층이 밀집한 상권의 특성을 활용하여 새로운 기술 혁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용도를 측정하고
방대한 오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최전방 데이터 수집기지 역할을 겸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대자본의 틈바구니 속에서 홍대 상권의 본질인 인디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덕스DUCS입니다. 거대 프랜차이즈와 기업 자본이 상권을 장악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 속에서도 홍대가 생명력을 잃지 않는 이유는 끊임없이 스몰 브랜드를 창조해내는 이런 마이크로 생태계 덕분입니다. 신진 아티스트들의 IPG식 재산권과 어떻게 굿즈라는 실물 경제로 치환되고 유통되는지를 보여주는 플랫폼이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메가 트렌드를 쫓기보다 개인의 세분화된 마이크로 취향 마이크로 마이너스 테이스트를 저격하는 롱테일 법칙을 따릅니다. 상권의 획일화를 막고 다양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상권의 가치 유지에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 지니 경제 TV와 함께 경제와 마케팅의 렌즈로 들여다본 홍대 베스트 10 투어 어떠셨나요? 그냥 핫플레이스인 줄만 알았던 공간들. 이면에 얼마나 치열한 비즈니스 전략과 자본의 흐름이 숨어 있는지 아시게 되셨을 겁니다. 2026년의 홍대는 단순한 소비의 거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검증받는 거대한 실험실입니다. 오늘 제가 짚어드린 마케팅 인사이트들을 기억하시면서 홍대를 다시 한번 걸어보신다면 아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뷰가 열리실 겁니다. 상권을 읽으면 돈의 흐름이 보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비즈니스 인사이트 확장에 깊은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니 경제 TV가 준비한 오늘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핫한 상권이나 분석을 원하시는 브랜드의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적극적으로 남겨주세요. 저 지니가 바로 달려가서 경제학적 관점으로 시원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예리하고 돈이 되는 생생한 상권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홍대처럼 역동적이고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